꼭 챙겨야 될 사람을 여기에 넣겠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자, 지역구 초미의 관심사였던 TK 지역구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공천이 될 것이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최 교수님, 뭐 예상했던 바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예상했던 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예상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실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만남을 가졌고요. 네. 또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또 만남을 가졌고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총선 앞두고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혹시 친박연대처럼 예전의 친박연대처럼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함께했던 뭐 장관 출신들이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한 이런 분들 그 당시에 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세력화를 해서 TK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출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가 분산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막아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김무성 당시의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옥새 들고 나르사라고 네. 얘기하는 그 출발점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에도. 서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친박들과 그다음 비박 간에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분이 공천을 받았고 그곳에 있는 홍석준 의원이 그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데 지금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일정 부분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사실관계 알 수 없는 것이지만요. 네. 그리고 친박이라고 하는 세력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친윤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에 밀린 대구 달서갑 현역 홍석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공관위의 입장은 1등이랑 2등이랑 점수차가 많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도 뭐 내용이 좀 시작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시작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사 앞에서 지금 뭐 분신 시도도 있고 뭐 이제 예.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조짐은 좀 있었죠. PK 지역 일부 지역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현역들 그 재배치 이루어지면서 네.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이제 시작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예상했던 대로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친윤 공천이 이제 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반발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시스템 공천이 기가 막힌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거의 예. 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공천 했다라고 참 말하기가 본인들도 아마 민망스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벌써 그런 얘기가 좀 일각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좀 정치적 판단이 이제 작동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당내외에서도 좀 흘러나오고 있던데. 뭐 보여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밖에 나선 거밖에 뭘 보여줬냐 그 이후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예. 거고 또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적 연고가 확실하고 뭐 네. 기반이 탄탄한 인물이냐, 뭐 지역 한마디로 지역 일꾼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또 막판에 지금 국민 경선을 국민 추천제를 꺼내던 이유도 예. 시스템 공천이 그렇게 뭐 그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러면 시스템 공천 끝까지 시스템 공천으로 가야지 왜 막판에 갑자기 국민 추천제를 꺼내듭니까? 왜 거기만 꼴대를 바꾸냐, 그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쪽에 뭐 하여튼 친윤계 성향의 뭐 새로운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꼽기 위해서 포장이 좀 필요한 거였다. 네. 그러니까 뭐 그대로 친윤 공천 강행하면 이제 시스템 공천 다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이제 반발이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네.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이제 네. 새로운 이제 제도를 마치 뭐 대단히 뭐 국민들이 이제 뭐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거친 그리고 다분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화장술이라고 네. 봐요. 이거 별로 국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울 거고요. 네. 당연히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반발도 굉장히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출마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화성을 지역구를 나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선수를 준비시킬지 관심이었는데요. 자, 젊은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어떻게 보니까 화성을이 좀 뜨거운 지역이 됐습니다. 3자 구도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득표를 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우 평론가? 네, 뭐 국민의힘 공천의 특징은 저도 덜 창피하고 예. 예, 이기면 뭐 더 좋고 그런 공천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제 이길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또 다시 한번 굴욕을 이제 네.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한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쉽지 않은데 한번 이제 젊은 인재를 투입을 해서 모험을 걸겠다. 어찌됐건 뭐 그 지역이 삼성전자의 상당한 영향력 하에 있는 또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가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데 민주당이 수성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조금 좋은 환경이 된 건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한정민, 이준석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표가 갈리겠죠? 그렇죠. 이제 네. 보수표가 일정 부분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이준석 지금 대표는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네. 분이고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중도층도 있을 수 있지만 보수 진영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의 표를 갈라서 가져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 후보에겐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 지역이 뭐 어느 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성을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함으로써 한정민 씨가 나오는 이 상황이 결국은 양쪽에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천이 보류된 지역구 9곳에 대한 심사를 오는 7일까지 끝낸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감동이 없는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용한 게 감동이다. 최근 승복한 분들의 감동적인 헌신 때문에 조용한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이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교수님 이제 막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 조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이제 TK나 강남 지역에 뭐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탈락한 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발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눌러놓고 눌러놓은 건데 막판에 터지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예상 가능하고요. 또 하나 네. 조용한 공천 중에 승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승복한 게 아니고요. 돌려막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컷오프 돼야 될 분들을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이 김건희 방탄 공천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통과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다른 지역구로 보냈잖아요. 근데 다 험지예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을 하고 있는 지역구에 다 보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입을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거기서 뭐 당선될 수도 있지만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분들의 반발을 계속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냐? 승복이 아니고요. 돌려막기를 해서 일단 위험한 상황을 좀 모면해 보겠다는 일시방편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승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감동이나 쇄신도 없어요. 예를 들면 돌려막기, 소위 현역 의원들을 다른 지역구로 보내서 돌려막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체 국민의힘 후보들은 누가 신선하고 쇄신하고 혁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다 살아남았어요. 이제 컷오프 된 분들은요 대부분 비윤계 초선 의원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분들 빼고 다선 의원들 중에 컷오프 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연 공천에 쇄신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